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여기 아까 찜질방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제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찜질방 옷이 아닙니다. 어떻게 있다 보니까 여기 찜질방에 계신 분들하고 좀 전에 아까는 같은 옷을 입다가 갈아입었는데도 별로 티가 안 나. 여기 와보니까 진짜 신기한 세상이에요.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와본 것 같아. 이렇게 더운 날 왜 또 찜질방에 와서 불가마에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매 맞을까 봐, 돈 맞을까 봐 더 얘기 못 하겠는데 정말 이 안에서 뭐 신기한 자세로 막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럼 하여튼 재밌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자유기업가 정신이에요. 자유기업가 정신. 그래서 그 주제하고 딱 맞아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이제 새벽 1시에서 새벽 2시까지 미팅을 했어요. 그게 어디 미팅이냐면 서부에 계신 분들 오전 미팅이죠. 그래서 그 미팅을 끝내고 이제 창원에서부터 여기 경기도 용인 있는 데까지 이제 차를 몰고 올라온 거예요. 안 막힐 때 올라고 그 시간에 밤새서 올라왔어. 그리고 이제 잠깐 자고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직장 생활이면 하겠습니까? 되게 어떤 사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추석날 밤에 차 몰고 올라와가지고 창원에서 서울까지 와서 미팅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되짚어 보면 11년 전 요맘때 우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11년 전 일주일 전에. 그때 이제 결혼식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게 식장을 빌리는데 2시간을 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식을 하고 뒤에 피로연까지 이렇게 하는데 2시간 그러니까 12시 웨딩하면 2시 되면 다른 손님이 오는 거지. 근데 그 2시간 동안에 저희가 뭐 했냐면 웨딩하고 다 끝나고 나서 피로연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도 우리가 사업 설명을 했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재혼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려고 제가 막 국민학교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학교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그 국민학교 친구들이 또 아메이를 물어보네? 그래가지고 밥 먹고 한쪽 구석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팀이 들어왔어. 그 다음 팀이 저기서 밥을 먹고 있고 우리는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쇼도 플랜하고 회원가입한 거죠. 예. 그게 직장 생활이 아닌 내 사업을 하는 애티튜드예요. 신랑 신부가 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입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 오기 직전에 제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갈 때마다 아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찬스가 별로 없죠. 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영어가 힘든데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로 원을 해야 되는데 입 벌리고 틈날 때마다 얘기를 한 거야. 예, 막 스케일링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어제만 해도 우리 추석 당일이에요. 추석 당일인데 그 전날 누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언니가 미국 어디에 산대. 서부 저쪽 어디에 사는데 우리랑 완전 반대쪽이죠. 어디 사는데 자기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언니가 자기가 이제 아이쿠 여기서는 퀸이라 그러죠. 퀸으로 요리를 막 이렇게 해줬더니 언니가 너무 맛있다고 이거 사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전북 김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한국에서 사서 가게 하는 게 나을까요? 미국에서 가입해서 사게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이렇게 문의가 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김제로 갈까요? 그랬어요. 서, 서울로 가는 길에, 내가 어차피 내일 서울 올라가는데, 좀 일찍 출발해서, 김제를 갔다가 서울로 갈까요? 제가 뭐 물어봤어요. 그건 좀 부담스러웠나 보죠. 그래가지고, 그건 패스. 근데 이제 그 언니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회원가입하기가 좀 예의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너에게 특별한 혜택이 안 된다면, 우리 옆집 사람한테 살란다는, 자기 옆집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대요. 예.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언니가 그냥 옆집에서 살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보고 어디 사냐 물어봐서 제가 아틀란타 산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완전 반대죠. 우리는 요 끝에 있고 그분이 요 끝에 사시는 분이에요. 비행기로 5시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옆집 사람한테 사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동안에 아메이 제품을 옆집 사람한테 사왔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줌으로 만납시다. 그래서 실제로 추석날 점심 먹고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만났어. 만나서 제가 그분이 플래티늄이셨거든요. 그래서 국제 후원과 국제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에게 갈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언니가 가입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플래티늄이니까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거기다가 언니를 소비자를 가입을 시켜서 아이쿡 풀 세트와 non-stick까지 원샷에 거의 2,000불 되는 매출을 일으킨 거죠. 네. 그 물론 그 과정 속에 그 미팅을 하는데도 거의 그 가입시키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렸거든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었어요. 장모님도 계셨고 처형도 계셨고 패밀리 타임이었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비즈니스가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었다. 언제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메이는 내가 아메이를 대접한 만큼 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게 근데 특별한 마인드셋이 아니라 그냥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이 실제로 대단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닌 평범한 일반적인 자영업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발휘합니다. 명절에 대목이라고 문 여는 가게들이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명절이지만 가족과 함께 하고 싶지만 가게를 열어야 손님이 와. 네, 그런 마인드는 어찌 보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가장 베이직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화면을 공유해서 Six Value의 마지막 강의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섯 번째, Six Value의 여섯 번째, 자유기업가 정신, 자유기업가, Free Enterprise인데 번역을 자유기업가 정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펑션 할 때 그 특히 10월달 펑션,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Free Enterprise Day, 그래서 FED라고 하죠. 프리 엔터프라이즈, 자유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함에 있어서 일체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과 기업 활동이 자율적으로 보장될 때 가장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당시 아메리카 시작할 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와의 어떤 대립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프리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메이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여러 경제 주체라 그러는데 경제 주체들은 뭐 어떻게 경제 주체는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예요.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이게 둘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고 3대 경제 주체를 얘기할 때는 기업과 소비자, 국민과 함께 또 하나 더 축이 뭐가 있냐면 국가예요, 국가. 네,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률을 만들고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경제 주체예요. 근데 이걸 또 확장해서 경제 주체를 네 개로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기업과 소비자와 국가와 함께 또 하나의 주체가 뭐냐, 이렇게 글로벌, 그러니까 무역, 세계 경제를 또 하나의 주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협의로 생각을 해본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죠. 이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결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그들도 그렇고 제품을 소비하는,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 주체들도 다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족 희망보상의 창업 이념으로 아메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리치 디보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메이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본인이 가진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열쇠입니다. 잠재력과 기회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오픈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각자 이 사업을 만날 때 각자가 다른 자리에 있어. 누군가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좀 더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있고, 그죠? 누군가는 뭔가 물려받은 게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각자 각자의 처해진 자리에서 내가 좀 더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즈니스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리치 디보스의 말씀을 듣고 저 위안을 얻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아메의 모든 독립적인 사업가들은 이것은 나의 사업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강의 앞에 제 경험을 나열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위에 아무도 없다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세요. 위로 줄줄이 있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 대기업에서 사원 대리까지밖에 못 해봤어요. 과장도 못 해봤고 차장도 못 해봤는데 그거 다 제 위에 있던 사람들. 과장, 차장, 부장, 이사, 그죠?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다 위에 있는 사람. 다 눈치 봐야 되는 사람들. 또 일반 자영업에서는 또 건물주 눈치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손님들 눈치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이건 내 사업이고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사업을 각자가 만들어낸 우리는 스스로를 창업가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아메이를 창업하신 분들은 리치와 제이지만 우리 각자의 비즈니스를 창업한 사람은 우리 각자라고. 이게 바로 요즘 많이 회자하고 있는 보편화되고 있는 안트프로너십. 네, 그 의미가 이 의미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고 내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의 독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개발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메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독립심,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 의존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어찌 보면 프리 엔터프라이즈에서 자유기업가 정신에서 자유가 디폴트라면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중요한 거는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정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안트프로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슌페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영학이나 경제학 쪽에 공부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1883년에서 1950년대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에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시대상을 본다면 제일 많이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는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이분이 하신 가장 유명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창조적 파괴라는,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자,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가 정신, 안트프로너십은 경제 성장의 기반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됐을 때, 그 대기업들이 활성화되기 이전 얘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시장이 파괴되는 현상. 그걸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 파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모험심도 필요하고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안트프로너십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위험한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주체적인 마인드셋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안트프로너십입니다. 그래서 슐페터가 얘기한 그 창조적 파괴의 시점이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대기업 주도만의 성장에서 우리가 많은 또 벤처 기업가들이 생겨나면서 또 새롭게 많은 사업의 기회들이 정보화 시대에서도 도래하고 있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도 시작이 되었고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유통 질서를 기존의 그 질서라고 생각하는 그 유통의 방식을 우리는 창조적으로 파괴한 방식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고 광고와 유통비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회사가 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도 그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보통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매니아층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창조적 파괴의 방법이고, 그게 바로 안트프로너십, 기업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러크가 안트프로너십 에세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1등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영국이 250년, 미국이 100년 만에 이룬 것을 한국은 40년 만에 해낸다. 그 원동력은 바로 기업가 정신, 안트프로너십이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글로벌 100군데 지역 미국가에 나가 있는 아메이 세계에서도 한국이 유독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구 대비 매출액을 평가했을 때 단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는 것이 한국 아메이고 우리는 또 그 한국 아메이의 기운을 받아서 글로벌에서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교민사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 각자가 강력한 안트프로너십으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아까 이금희 사장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지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보다 훨씬 두꺼운 책입니다. 28년 제 비즈니스의 경험을 저는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열심히 썼고 자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평생 자립이고 정말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내 스스로 우리가 홀로 서기를 제대로 해낼 수 있고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책의 백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트프로노로서의 삶을 한 번은 도전해야 한다. 평생 자립을 실현하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1인 기업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이 책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로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안트프로너십에 제가 방점을 찍어서 책을 썼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Six Value, 6가지 핵심 가치의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그 마지막이 Free Enterprise, 자유기업가 정신이었고 제가 거기서 자유가 디폴트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빈칸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드리면 함께 본인 이름을 넣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형욱은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